우리 남편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참말 토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볼 수 있어요. 네? 공범이니까 아. 그 재판할 때 같이 서서 볼 수 있어요. 뭐 저렇게 예를 들면 욕심 많고 사악한 자들은 나누는 방법을 몰라요. 자기가 독식을 해야 마음이 편한 자들이지. 김건희가 5대5로 나누자고 그럴 때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누가 5야? 김예성 그리고 그 서성빈, 명태균, 김건희 쪽하고 가까웠다가 이제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공통점이 방금 앵커님이 의문을 가지신 대로 언론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이나 특검의 수사 방향을 자신이 주도하거나 뭔가 이제 흔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반클리프 3종 세트가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반클리프 3종 세트랑 이거저거 포함을 하게 되면 지금 안 밝혀진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오늘 광복절이라서 맛있게들 드셨는데 윤석열, 김건희도 오늘 특식을 먹는다네요. 오늘 그 재소자들 또 광복절 특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는 뭐가 나오냐? 까르보 불닭? 까르보 불닭 볶음면? 그런 게 있나요? 예. 불닭이 오리지널이 까만 봉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매운 거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맛을 희석시킨 이렇게 치즈가 좀 들어가고 이런 느낌의. 그래서 이제 그게 까르보 불닭이에요. 남부구치소는 팥빙수? 아이스크림, 팥빙수 아이스크림을 아마 주나 봅니다. 그래요? 예, 설레임이라는 저 그 아이스크림인데. 설레 같다. 아마 저 불닭 볶음면 먹을 때는 설레임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매우니까. 근데 저는 윤석열 저기에다가는 불닭 볶음면에다가 청양 왕창 넣어가지고 엄청 맵게 만들어서 잘 먹어라. 줬으면 좋겠어요. 먹어. 근데 뭐 지금 김건희 밥을 안 먹고 있다고 뭐 그러던데. 그렇게 알려졌는데 네. 변호인들은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고 있다. 잘 못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나 뭐. 아 근데 참 저자들은요. 그 언론이 그런 걸 또 받아서 써주는 것도 참 그러던데. 우리 남편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참말 토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볼 수 있어요. 네? 공범이니까 아. 그 재판할 때 같이 서서 볼 수 있어요. 안 보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돼요. 나도 보기 싫어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그 얘기는?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김건희가 한 말을 변호인이 기자들에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전달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이건 뭐 동정론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는 어쨌든 수사 과정과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는 계속해서 본인이 몰랐다고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앞으로 내란 특검 조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내란과의 그 선긋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자신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그냥 아내일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차 동정론을 유발하기 위한 이런 목적의 메시지 전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저는 예. 벌써 시작이 됐어요. 김건희가 그 공천 문제 개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진술한 게 뭐냐?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시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나는 그냥 예를 들면 일개 아무런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했어? 윤석열이 시켜서 했어. 전 이렇게 가려고 하는 좀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김건희는 윤석열을 버리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 네. 들었거든요. 하마님도 건희가 변호사한테 우리가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는 성렬이와 이혼을 암시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제 헤어진다는 건가? 그렇게 얼른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나중에 해석하는 것은 뭐 순애보 어쩌고 막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고 뭐 또 이런 이야기를 입 찢어지는 소리 합디다. 제가 볼 때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 않은데요. 그 남편을 바보라고 얘기하고 뭐 맨날 면박 주고 이랬는데 무슨 아니 요즘 순애보를- 그리고 뭘 그렇게 한다면은 윤석열이 그 들어가 있을 때 면회 한 번도 안 갔지 않습니까? 뭘 그걸로 놓고 말을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전화 통화했나 봐요. 부속실장이 들고 간 걸로. 그렇겠죠. 전화 통화도 뭐 보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야 그거 어디다 숨겨놓는 거 잘 뭐 이렇게 했겠지 뭐. 그 시계랑 거기 여기저기 숨겨놨거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명태균 씨의 얘기에 따르면 인사권도 공천권도 반반이라고 나누기로 했대잖아요.
그 반띵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인이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시계 사준 사람한테도 홍보무 한번 맡아볼 텨?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손살에 쳤다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탐욕의 화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치품하고 이 공직을 바꿔먹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제 어게인 그 2021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흔히 얘기하는 I believe 그 개사과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냥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뭐 학력 위조를 한 거다. 이런 얘기 정도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은 그 물러나서 일선에서 물러나서 내조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속여먹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조강지처 코스프레 같은 걸 하면서 나는 정말 내조만 했지 난 아무런 권세와 권력이 없는 그냥 한 사람의 아내였던 것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보고 싶다. 나는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떤 국정 개입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라는 코스프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랄까 이제는 좀 사악하게 느껴진다라고 할까요? 너무 좀 예. 그리고 제가 명태균한테도 거짓말했어요. 무슨 5대5로 나눠요. 지가 다 했으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막 전화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전화하는 거 전화했어? 했어 안 했을 때 내가 전화했잖아. 윤석열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무슨 5대5로 나눕니까? 그리고 저렇게 예를 들면 욕심 많고 사악한 자들은 나누는 방법을 몰라요. 자기가 독식을 해야 마음이 편한 자들이지. 김건희가 5대5로 나누자고 그럴 때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누가 5야? 영화에 나왔다. 일단은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소위 얹힌다라고 하죠. 윤석열이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올 것 같으니까 본인 거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얹히고 나면 전체적으로 줄겠구나라는 이제 법률적인 판단, 양형적인 판단 하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뭐 특검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김건희가 다 해왔지 않습니까? 명태균도 마찬가지로 그 여론조사를 맡길 때 처음에 윤석열을 만난 게 아니라 김건희를 만나서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특검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걸로 밝혀졌고 지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개입 정황들을 보면 거의 다 김건희가 지시를 했거나 손을 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증거들만 가지고 보더라도 김건희가 나는 몰랐습니다. 윤석열이 시켜서 했습니다라는 진술을 믿기가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마 특검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건희한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선물한 거 서희건설에서 이제 자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수한 김에 사실은 3종 세트였습니다. 이렇게 아예 공개를 했지요. 그 화면을 좀 띄워봐 주십시오. 목걸이만 준 게 아니죠. 뭐 사실 또 이것만이겠습니까? 지금 막 더 나올 텐데 목걸이도 사주고 저 그라프는 귀걸이입니까? 예, 그라프 귀걸이. 티파니 브로치. 티파니 브로치. 근데 저 그라프 귀걸이는 안 돌려줬다고 그런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왜 안 돌려줬을까요? 저거 마음에 든가? 아니면 티가 안 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도 많이 받아서 이제 누구한테 어떤 걸 받았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는 수준. 저건 1억이 넘는 거잖아요. 아, 참, 문건일 변호사님,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저것도 나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반클리프 받아가지고 착용을 했다가 그때 이제 재산 등록이 안 됐니 어쩌니 논란이 되니까 서희건설에 다시 돌려줬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돌려주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됩니까? 뇌물죄가 성립을 하고요. 일단은 그 뇌물이 어떤 범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은 것 자체가 그 값어치가 뇌물이냐 아니면 그거를 무상으로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무상으로 빌려준 것에 대한 이득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이만큼은 적어도 뇌물죄가 성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본인의 뭔가 혐의를 조금 줄여나가려는 이런 뭐 의도로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 서희건설이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반박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이봉관 회장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거 주면서 인사청탁했다고. 그러면 인사청탁했으면 뇌물이지. 그리고 경제공동체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박근혜 때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동일체라고 보고 거기에 한 건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인사청탁을 하면서. 받은 거죠. 다만 네. 그게 이제 어느 범위까지 일 거냐가 문제인 건데 사실 반클리프 목걸이만 뭐 있겠습니까? 지금 뭐
방송들을 보니까 뭐 3종 세트 이제 반클리프 3종 세트가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반클리프 3종 세트랑 이거저거 포함을 하게 되면 지금 안 밝혀진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지금 서희건설 쪽에서 실제 나토 3종 세트라고 일단은 뭐 언론에서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22년에 나토에 가서 그때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3종 세트 제품 중에 하나는 까르띠에 팔찌였습니다. 근데 저건 지금 서희건설 쪽에서 넘겨준 거여서 애초에 나토 3종 세트는 원래 까르띠에 팔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까르띠에 팔찌는 또 누가 줬는지가 아직 규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받았던 여러 뇌물 내지는 저런 명품 선물들 중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선물들이 많고 아직 누가 줬는지 밝혀지지 않은 선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김건희가 어제 JTBC 단독 보도를 보면 심지어 문고리 행정관이라고 부르는 3인방이 말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사님께서는 안 하셔도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했는데 이 김건희가 거기다가 응답을 한 게 괜찮아. 빌렸다고 하면 돼. 라는 응답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의 인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 거죠. 이미 그때부터 딱 네. 어떤 식으로 사기친다. 계산이 서 있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주진우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저게 3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희건설이 샀다는 게 5개 샀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개만 아는데 서희건설이 3개만 산 게 아니라 5개를 산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서희건설이 또 이것만 이례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로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다양한 건들이 그것도 제가 볼 때 거의 보석상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그거 참 추접스럽지 않아요? 시계 예쁜 거 찾네. 나 이번에 애국 나가려고 그러면 시계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너무 추접스러워가지고 저는 어떻게 사람이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될까. 그 완전히 그거 삥 뜯는 거죠. 사갖고 와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죠. 그런데 뭐 500만 원 받고 지금 3,000원 못 받았다 이러는데 근데 그 사람은 왜 요즘에 막 그 온갖 군데 다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그렇게 하는 걸까?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던데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CBS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 할 예. 때 그 사람이 했던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 영부인 DC 예. 연예인 DC 아니고 영부인 DC 받아서 3,500에 그 시계를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가서 자기가 이제 그 시계를 남자 시계를 차고 나왔어요. 자기가 가서 양아치 짓 했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대통령 줄 남자 시계도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지가 또 할인 영부인 받아먹고. DC를 받아서 본인이 또 이걸 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데 여자 거는 사이즈만 작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고 교류했던 사람도 그 정도 수준인 건지. 그리고 본인은 뭐 로봇계 경호처에 납품했던 거는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아니고 뭐 그 이전부터 해왔던 거다. 그리고 뭐 별로 이득 본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병주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령대에도 거기도 방첩사에도 로봇계 거를 납품을 했다. 같은 업체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같은 데라면은 이거는 뭐 국방 비리로도 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사람은 이유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 3,500만 원짜리 시계를 막 갖다 줍니까? 그리고 말이 계속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김건희 씨가 조금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도 좀 보태고 했는데 이제는 그 얘기는 쏙 빠지고 500만 원 현금 줬고 3,000만 원은 못 받았다. 그런데 엄마가 돈이 많은데 최은순 씨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감옥 갔다 나오면 주겠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옥 간 시점하고 이게 안 맞아요. 시점이 1년간 있다가 2024년에 5월 9일 날 최은순 씨가 석방돼서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시계가 오고 갔던 시점은 202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감옥 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이 사람 얘기도 저는 다 믿을 수 없고 신빙성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마다 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하고만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얘기하면 맨날 이제는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뭐 그렇다. 그 집사도 얘기했잖아요. 2018년 이래로
사이가 틀어졌다, 나빠졌다. 그 잔고증명서 위조해준 다음부터 전화로 막 화내고 이랬다. 그래서 184억 기업들로부터 받은 것은 다 내 사업 수완이었다라고 지금 본인이 뻥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이용해 먹고 또 사이가 틀어지고 새로운 사람들하고도 또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렇게 탐욕을 부려서 뭔가를 받고 이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김예성 그리고 그 서성빈, 명태균, 김건희 쪽하고 가까웠다가 이제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공통점이 방금 앵커님이 의문을 가지신 대로 언론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이나 특검의 수사 방향을 자신이 주도하거나 뭔가 이제 흔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번에 이 서 모 씨와 관련된 내용은 뇌물이 갖고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 이제 단순한 이런 어떤 명제도 있지만 이 안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혐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특히 로봇계의 경우에는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진술이 사실이고 그것이 증명될 만한 의혹이라면 이 가운데에 아마도 대통령 경호처의 예산으로 2022년에 3개월에 1,800만 원짜리 수의 계약을 성립시켜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방첩사와 로봇계 사업을 또 수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군과 계약을 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금액이 아마 달라질 거고요. 그 중간에서 아마 커미션을 빼먹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 그걸 김용현이라고 의혹을 가지고 싶고요. 왜냐하면 경호처장이었고 방첩사에서는 여인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충암고 라인끼리 어떤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간에서 업체를 끼고 수의 계약을 받아가지만 로봇계를 막상 납품하고 난 그 이후의 커미션은 분명히 떼먹는 사람들이 소위 시체말로 엠빵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김건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웃긴 여자다. 나도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김건희랑 어떻게 친해졌다. 되게 주변부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연막이다. 시선 돌리기용이다. 언론을 활용한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부산이대인님, 2959님, 부산이대인님, 앵커님 왼손 들어보세요. 시계 찾네? 예, 오늘 저 시계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 제일 고급이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스와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명품이죠, 명품. 저는 시계를 안 차고 다녀서요. 명품입니다. 제가요, 한 번은 짝퉁 시계를 하나 이렇게 그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걸 이렇게 다 한번 찬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차를 타고 어디를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병원 원장이에요. 큰 병원. 근데 거기가 그 시계를 차고 있는 거를 유심히 보면서 아, 진품은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같은 브랜드라서. 그런데 한참 뭐 이러가다가 시계 좋네 그랬더니 에이, 그 짝퉁이에요. 그래서 나도 짝퉁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백 국장님 시계가 진짜인 줄 알고 진짜는 저렇게 생겼구나. 서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 한다고. 김건희가 이 홍콩에서 15년 전에 2010년에 샀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 특검에 나가서 진술할 때는 너무 진짜랑 똑같아가지고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나중에 금방 말을 바꿔서 근데 무슨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본인이 해놓고도 갖는 의미를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앞에 거짓말 다 잊어버리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태들이에요. 그리고 그 로봇계 아저씨가 주역을 또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도 보통 또 역술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서울시장이 그런 웬 말이야.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웬 말이야 대선 나가야지 이랬다며요. 또 서울시장 얘기도 나 처음 들었어. 예, 오늘 광복절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 출소한 장면 그리고 일본 총리가 패전일이죠. 일본은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는데 반성.
반성이라는 표현도 처음 쓴 거 아닌가요? 13년 만에 총리가 썼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 나올지 일본 언론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지금 일본 외신 쪽 보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라는 사람이 현재 국내 정치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언급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예상도 못했고 실제 이런 이 추도사 쪽에서 뭔가 좀 더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진전을 갖고 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답니다. 지금 현지 분위기가 그렇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또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 또 일본 총리 만나고 그러니까 근데 또 그걸 또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저 총리도 금방 바뀌죠 지금. 뭐 바뀔 가능성이 좀 높을 거로 보고 차기 있는데 총리가 이미 정해져 예, 있다는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훨씬 더 극우여가지고 참나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진짜.